인간관계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애초에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사람이 좋은데 사람하고 일정 거리를 가깝게 가니까 서로를 찌르네.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김창호 선생님. 올해 우리 가족에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아이가 고3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가 친구들과 절연을 하고 충격을 받아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공부 스트레스 또한 겹쳐지니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합니다. 나쁜 생각까지 하고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와 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는 오늘 누가 오자고 해서 오셨어요, 어머니? 제가 신청해서. 아, 그래, 어머니가 신청해서. 네. 그러면 이제 아버님하고 따님은 그래도 엄마가 신청해서 가자 한다고 해서 다 가진 않잖아요, 보통. 아, 나 안 가 이러는 집도 있잖아요. 남편은 솔직히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어요. 네. 거기 가면 말 시키는 거 아니냐고. 아, 자기 말 안 한다고 말 안 하는 조건으로. 말 안 하는 조건으로. 네. 아버님 근데 손은 코로 이렇게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아버님 귀여우시다. 네,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올해 이제 우리한테는 특별한 한 해니까 이렇게 선생님 말씀 조언도 듣고. 네. 어떤 게 힘들어요? 최근에 인간관계에서 좀 크게 상처를 받았는데 솔직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의 걱정도 좀 많고 이제 대입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많아서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일이 살짝 있었고 그래서 뭐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우울증을 좀 앓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좀 애초에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저보고 막 우울증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좀 상처를 받고 친구들과 좀 관계를 끝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사람한테 좀 의지를 엄청 많이 하는 성격이어서 이제 그게 또 힘들어서 좀 공허하고 그래서 요즘 좀 많이 힘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약간 우울한 감정이 지금 고3인데 한 언제적부터 나는 조금 요즘에 기분이 우울하고 컨디션이 별로네 라고 느꼈던 거는 언제예요? 초등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예요?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안개처럼 쓱 하고 다가온 것 같아요? 예고 입시를 했었는데 예고 입시하면서 조금 크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요. 전공이 어떻게 돼요, 친구는? 미술 했다가 지금은 그래서 슬럼프 때문에 접었어요. 지금은 그냥 일반 공부해요? 네. 그래요. 이게 제 손에 이게 보면은 이거 다 지금 색이 지금 물들어 있잖아요. 색이 물들어 있는데 이쪽은 지금 알러지처럼 다 긁어가지고 피랑 딱지가 묻었고 여기에는 컬러가 엄청 묻어 있어요. 요즘에 보통 새벽 1시까지 미술이라고 하면 미술 작업을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굳이 말하면 미술 작업을 하고 끝나면 다시 가서 아마 보통 밤 12시에서 1시까지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미술이 너무 좋아요. 집에 늦게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더 미술에 빠질 것 같아요. 나는. 완전히 진짜. 저는 이제 54인가 5인가가 됐는데 사람이 그렇게 막 오래 못 살잖아요. 사람이 90도 제대로 못 살아요, 건강하게. 우리의 아이들이든 우리 자신이든 어떻게 90 정도 되는 삶을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뭐 너무 식상하지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내 밥벌이는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뭔가 그 씨앗들이 제가 보기에 있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씨앗이 나무가 돼서 숲도 되면 좋겠고 그 씨앗을 되게 쉽게 말하면 1번 의미, 2번 재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웃기다가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value하고 interesting. 내가 가치를 느끼거나 흥미를 느끼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 사람은 눈이 탁 하고 모아지고 심장이 뛰고, 자, 심장이 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를 온 세포에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미 있어 하는 거, 자기가 흥미 있어 하는 거, 그 지점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알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하고 럭키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힘든 사람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힘든 사람밖에 없다. 근데 만약 그게 직업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학에도 보면은 전공 필수가 있고 교양 선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돈이 안 돼도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한두 개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이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서 미술을 하려는 사람들, 너무 어려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 너무 어려서 체육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예체능의 문화, 그 문화가 아이들한테 엄청 버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자기 색깔을 가진 아이들이 그 색깔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면 남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어려서부터 자기 색이 명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예체능을 해요. 그리고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할 수 있고 부모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색깔이 명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그게 일찍 드러나고 일찍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하지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또 힘이 필요한데 이 색깔을, 이 강한 색깔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그래서 그 책 추천드릴게요.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칼은 실력, 칼집은 인격. 그래서 예리한 자기 실력을 쓰고 나서 인격이라는 칼집 안에 넣어둬야 되는데 인격이 성숙하고 발전되기 전에 칼이 예리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남도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공동체, 그 칼들이 많은 공동체에 친구가 있으면 친구도 그 칼에 찔리거나 베일 수 있는 거죠. 아저씨 말 이해할 수 있죠? 어때요? 옛날부터 저도 좀 자기 주장도 세고 혼자서 뭔가 남들은 이걸 왜 하지라는 걸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옛날부터 겪다 보니까 좀 친구들이랑 부모님도 좀 힘들게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아빠가 말을 하기 싫은 거야. 봐봐. 나 아빠 마음 너무 이해한다, 진짜. 근데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친구는? 성격은 엄마 닮았고 얼굴은 아빠 닮았어요. 그럼 결국 엄마 닮은 거야. 이거는 뭐 다, 이거는 얼굴이 픽스인 것 같지만 얼굴이 가짜야. 성격이 진짜 자기야. 근데 자 봐봐요. 우리도 그걸 몰랐던 거야. 내가 이런 거를. 내가 그러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나도 답답하거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친구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나도 태어나 보니까 내 칼이 날카롭고 색깔이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기존 체제에서는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또 같이 미술을 하던 친구들은 또 그럼 그 친구들도 어린 나이에 미술을 하겠다고 했다면 상대적으로 자기 색깔이 명확한 사람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친구들 사이에서 그 칼에 찔리고 베이고 나도 의도치 않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근데 또 마음은 여리니까 내가 친구들에게 상처를 줬네. 난 사람이 좋은데 사람하고 일정
거리를 가깝게 가니까 서로를 찌르네.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무언가 우리가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해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해가 되는 거고 수용이 되는 거고 인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누군가가 좋으면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사랑의 모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점프하는 그런 게 막 그려진 프린트된 와이셔츠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입지 않았어요. 눈에 띄기 싫어서. 그런데 이젠 나도 어느 정도 나로 살아야지라고 해서 그걸 했는데 이제 댓글에 글이 써진 거예요. 그런 옷 입지 마라. 내가 당신을 되게 좋아하는데 당신은 그냥 파란색 남방에 무난한 걸 입어라. 그래서 제가 답글로 내가 삼성맨이냐 파란색 남방을 입게? 라고 하다가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내가 나 자신이 이해가 되어서 나를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진리가 필요해요.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막 뭐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고 막 그건 그냥 끌림, 호감 뭐 이렇게 할게요. 그 끝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이제 진리를 이해함으로 내가 그렇게 태어났네, 삶이 그러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내 나이에 비해서 선명하고 날카로운 칼을 지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 칼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칼집을 좀 장만하려고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칼집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 그러면 인격이 뭐냐? 인격의 3대 구성 요소는 지식, 감정, 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격도 제가 보기에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교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이치를 말하는 거지. 굳이 말하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그 이치를 알고 그 이치에 대한 자기 감정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 좋은 사람, 좋은 언어, 좋은 메시지, 그런 거를 좀 더 의지를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가. 김창욱 TV 구독했어요, 혹시? 네, 했어요. 오케바리. 미래가 밝은 친구야. 왜? 여기를 구독하면은 알고리즘이 여기와 유사한 다른 걸 또 추천해 주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미술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 꼭 구독하고 거기에 꼭 좋아요 눌러요. 그래야 알고리즘이 또 좋은 걸 우리에게 추천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좋은 것에는 반드시 본인 의지를 표명해요. 그러면 삶이 우리에게 자꾸 뭘 보내줘요. 이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풀어 설명할게요. 성경에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는 여자가 있었다고 그래서 혈루병. 혈루병이라는 건 뭐냐? 하혈하는 병이래요. 그래서 피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빈혈이 생겨서 힘이 없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 안 나았어요.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고쳐준다는데 그 마을을 지나간대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몰렸겠죠. 나는 하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힘이 없겠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막 다리 사이로 막 어떻게든 그 예수님 어떻게 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힘도 없고 사람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옷을 겨우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서부터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 여자가 예수님 옷을 딱 잡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성경책에 있어요.
제자들아 누가 지금 나를 만졌는데 그 사람 좀 찾아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부딪힌 거지 누가 잡은 건 아닐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 죄송해요. 불자님들이라는 걸 깜빡했네요.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 나갔다. 지금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찾아와 봐라. 그랬더니 정말로 어떤 여자가 하혈을 해서 몸에 피가 묻었을 수도 있고 너무 힘이 없을 수도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겨우 옷자락을 구독. 핸드폰 옛날에 버튼이었죠? 지금 뭐예요? 터치죠? 그거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건데 어떻게 알아먹는 거예요? 이 판때기가? 미세 전류요. 사람의 몸에서 미세 전류가 나온대요. 그걸 판넬이 알아듣는 거래요.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갖잖아요. 그 전기 신호가 실제로 삶에 터치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걸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기 신호.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얘기 듣고 아 그래 칼은 실력이고 칼집은 인격이래. 내가 예리하고 선명한 칼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집단에 가면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아 내가 좋은 칼집을 마련하려고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인격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아 내가 좋은 이치를 듣고 그걸 바탕으로 내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좋으면 삶에 또 구독을 해서 이건 유튜브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소망이 이미 전기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소망하신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역사의 시작입니다. 힘든 시기에 누군가 구원자가 나타나서 구원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엄마랑 얘기하면서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심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집 어디예요? 용인. 용인. 그러면은 이거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서 밥 먹어요? 밖에서 밥 먹고 들어가요? 뭐 먹을 거예요? 아빠는 고기 드실 수 있어요? 네. 아, 고기는 잡술 수 있대요. 말은 할 수 없지만 아빠가 귀여우시다. 이때까지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 아빠가. 집안에 칼이 2자루나 있어가지고 아빠가 그 사이에서 칼춤 추는 여자들 2명 사이에서 아빠가 많이 고생했어. 그래서 말수가 없어진 거야. 맞죠, 아버지? 친구가 영상 메시지 한번 해요. 본인이 본인한테. 1년 뒤에 성인이 돼서 좀 더 물론 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게 고등학생이 되면 되게 멋진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이번 성인도 뭔가 멋진 사람이 안 되어도 스스로 내면을 좀 다져서 이제 스스로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저씨가 얘기하고 싶은 건 멋진 것도 중요하지만 멋진 것보다 1000만 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소중한 건데 우리 친구는 엄마 아버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이 말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멋지지 않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우리를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왜? 멋진 거에 1000만 배, 1억만 배 정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자체가 말할 수 없이 소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멋지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삶이 구질구질할 수도 있고 때로는 후회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미울 수도 있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매우 화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니까 오히려 그 소중한 면을 조금만 더 보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한 분들인지 아니면은 제가 이게 또 그건데 다른 분일 수 있어서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인간관계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많이 의지하는 성격인데 이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혹시 다른 분이시죠? 어디 계세요? 아, 우리 친구예요? 그래요. 그리고 자, 봐봐요. 이런 무게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스스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이거에 눌려서 절대 펜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내 자신의 지나온 시간과 현재를 명확하게 보고 있는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쓴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힘이 있다는 걸 믿고 좋은 것들을 가끔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신의 최고로 좋은 것은 몸을 움직이는 거라서 이따 저녁 먹고 집에 용인 갈 때 뛰어가요. 아니 진짜 아빠는 차 타야 돼. 아빠는 말수가 없는 분이어서 차를 타야 돼. 아빠는 이때까지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차를 타셔야 돼.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